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부강약품 주주님들. 이 부강약품이 오늘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이 장 막판에 지속적인 매도세로 인해 윗꼬리를 달고 좀 마감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님들이 답답하고 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 기술 이전 계약 내용 및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또 부강약품은 이 이스라엘 리스크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리스크 당연히 이 증시에 안 좋지만 이 부강약품에게는 더 큰 타격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강약품 오늘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결국 저항을 받고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님들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 부강약품 최근에 자사주 소각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지속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니까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 내용을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부강약품은 이제 당뇨병 치료제 제가 간단하게 1023이라고 할게요. 1023 이 아시아 판권을 파트너사인 이 미국 멜리오에 반환을 했습니다. 이 제조 특허 기술을 모두 다 이전을 완료를 했어요. 근데 이 멜리어가 이 1023 판권을 영국 바이오덱사의 기술을 이전했으며 현재 바이오덱사는 제1형 당뇨병 치료제로 이 MMR1023을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다시 부강약품도 현재 개발 중이었던 거니까 이 권리를 받아야겠죠.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한 만큼. 그래서 이 계약 내용을 보면 이 바이오덱사 지분 4.95%를 받고 제1형 당뇨병 치료제로 상용하게 될 시 순매출의 자릿수 이 로열티를 수취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만 해도 현재 이 영국 바이오덱사가 600만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만큼 굉장히 이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무엇보다 1023은 이 1형 당뇨병만이 아니라 2형 당뇨병도 치료제로 사용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2형 당뇨병이 전 세계 96%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1형 당뇨병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슐린이 저항성을 작용하면서 이 최근에 우리 뭐 식습관 되게 안 좋고 단 거 많이 먹고 수면 부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크게 생기는데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제1형 당뇨병 치료제로 상용하게 될 시 2형이 아니라 1형. 전 세계적으로 맞는 건 바로 2형 당뇨병인데 왜 1형으로 이 로열티를 받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1023 같은 경우 임상 이 예상은 성공적으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 비상은 다소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혹이 든다라는 겁니다. 현재 부강약품은 이 자금적으로 좀 많이 쪼달리고 있어요. 이 부강약품이 임상 이 3상까지 진행하게 될 시 이 3상이라는 시간 최소 2년에서 3년입니다. 여기서 5년, 6년, 7년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더 가게 될 시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강약품이 현재 부담도 많이 느끼고 이 기술 이전 그냥 이렇게 넘긴 다음에 우리가 좀 이 자금부터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목적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보기 어려운 게 이 바이오덱사의 현재 차트인데 현재 주가도 큰 폭으로 좀 올라가긴 어렵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부강약품에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규모 자금의 라이선스 아웃 체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취급을 해도 4.95%의 현재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쉽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무엇보다 우리가 부강약품의 이런 재무도 함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2023년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 큰 폭으로 줄어들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보시는 것처럼 자본 총계를 봤을 때 이 부채가 큰 폭으로 올라간 만큼 우리 재무적으로 이대로 가다가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 개선을 위해서 영거래구조 이 개편과 그리고 종속회사의 R&D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있어서 신약 개발을 줄일 수밖에 없고 파이프라인과 이 제품을 줄여서 우리가 수익성 먼저 개편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이 함께 나올 수도 있고 왜냐 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이 파이프라인이 생명이잖아요.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이 이
재무에 큰 타격을 준다 하면 이 실망 매물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 부강약품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작은 문제로 인해서 이 구조조정 계획까지 있는 만큼 현 상황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보시는 것처럼 이 부강약품의 파이프라인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모멘텀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강약품 아직 성장성 이제 끝이다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강약품이 이 이스라엘 이 중동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좀 더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부강약품이 작년에 이 프로텍트 테라퓨틱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현재 이 기업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파킨슨병 이 운동 이상증 치료제인 JM010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글로벌 후기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올해 아니면 바로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이란 지속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지연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 나올 수밖에 없고 부항약품에 대한 기대감이 져버렸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강약품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 이 실적 폭이 정말 개선이 돼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 적자 폭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 현재 자사주 소각도 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현재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성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폭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매출액도 서서히 나오게 된다 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성장성을 좀 크게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 상황도 함께 보실까요? 이 차트 상황을 함께 보시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윗꼬리를 달고 아래로 마감을 했죠. 이게 무슨 난리예요? 굉장히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쵸? 근데 최근에 자사주 소각을 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이력도 있고 이 신약 개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폭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절 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수혜를 돈독하게 받았죠. 그래서 이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 주가도 미친 듯한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현재 거래 대금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떻죠? 굉장히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만약 이 과거에 많았던 이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이 올라가게 된다 하면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나온다. 내가 갖고 있던 이 부강약품 좀 비싸졌네. 좀 팔아볼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속적인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무구조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JM010에 대한 이슈가 다시 나오게 된다 하면 부각이 된다면 다시 좋은 모습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최근에 이 파킨슨병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으로 좀 테마가 많이 돌려졌는데요. 좀 예시를 제가 하나로 들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파킨슨병으로 좀 크게 주목이 받으면서 주가가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신신제약도 최근에 좀 이 죄송합니다. 파킨슨병으로 좀 주목을 받았지만 이 좀 물량이 서서히 털어내면서 좀 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독 리스크도 있고 이 금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부강약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모멘텀이 될지 추가적인 이슈는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